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4.15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곳에서 사실 여기저기 그 언론사에서 특히 한겨레 신문이 그런 걸 많이 하던데, 자, 이번 총선에서 어디가 몇 석, 뭐 이런 걸 이제 각 정당도 판세 분석을 하지만 여론조사 기관들도 판세 분석을 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뭐 보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과거 이제 기사를 찾아보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12년에는 이때가 이제 그 19대 총선이었죠. 이때는 보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뭐 대표들이나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뭐 종합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서 예상 의석을 썼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0대 총선이죠. 그때는 한겨레 신문이 또 여러 군데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5개 전문기관 대표들을 모아서 의석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또 6개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의석 전망을 했는데, 제가 그런 전망들을 보는 가운데 우선 의문이 드는 내용은,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여당 편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4.11 총선이죠. 그 이틀 앞두고 한겨레 신문이, 사흘 앞두군요. 8일 정치 전문가 28명한테 해서 그 물어봤더니, 이번 예상 의석 뭐 일당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28명 중에 22명이 민주통합당, 당시 민주통합당이 제1당을 할 것이다. 130 내지 140석을 가져가서 1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이 1당을 할 것이라는 사람은 5명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강원택 서울대 교수,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김용민 민주당 후보의 막말 파문 영향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깔린 판이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고성국 씨,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 이제 코멘트가 있던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이 135 내지 145석 사이에서 1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코멘트를 넣었던데, 자, 그럼 최종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새누리당이 지역구 127, 비례대표 25에서 152석으로 단독 과반수를 얻었고요.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106, 비례대표 21, 그래가지고 127석. 그러니까 25석 차이가 납니다. 자유선진당이 5석, 통합진보당이 13석, 무소속이 3석. 이렇게 돼서 결국,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 28명, 뭐, 다른 사람은 거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일반적으로 28명이 그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1당 될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까지도 뭐 의석수는 다 틀릴 수 있겠죠. 맞은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그래도 새누리당이 1당 될 거라고 한 사람들이야 뭐 대략은 맞춘 거니까. 어차피 사실은 뭐 새누리당 아니면 민주당이 1당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뭐 확률은 50%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그 전망을 안 했는데, 자, 2016년에는요, 한겨레 신문이 4월 10일자, 4.13 총선인데 4월 10일자 한길리서치, 오피니언 라이브, 아젠다 센터 등 5곳, 2곳은 익명 처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5곳의 여론조사 전망을 총선 투표 결과 전망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155에서 170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80에서 99석, 국민의당이 25에서 35석, 정의당이 6에서 8석, 무소속이 6에서 12석,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라는 근거, 야당 분열, 그러니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과반을 넘길 것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로 돼 있던데,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면서 더민주와 경합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5개 기관 가운데서 단 한 군데도 100석, 더민주당이 100석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더민주당은 90 내지 95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수치다. 3당 대결 구도 때문에
지금 더민주당이 약세를 극복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16 내지 20석 안팎 정도를 할 것이고 비례대표는 7 내지 11석가량을 할 것이다. 이건 뭐 대략 맞췄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새누리당이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해서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해서 123석.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차지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해서 38석. 이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치였죠.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개 기관, 여론조사 기관 모두가 틀린 겁니다. 5개 여론조사 모두가 틀렸고 일당도 못 맞췄다. 뭐 숫자가 뭐 많이 틀렸다 뭐 이런 정도를 훨씬 떠나서 일당도 못 맞췄다. 그 얘기는 전체적인 판세를 못 맞췄다는 얘기. 그럼 이때는 누가 여당이었느냐?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당 편을 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편 드느냐고 제대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하나니까 2016년 하나니까 자 그럼 이번엔 어떠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한겨레 신문이 했더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6명을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20석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다가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당 계열의 과반 의석 150석 그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자 한겨레신문 어제죠 어제 한겨레신문인데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실적 악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불공정 이슈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조사 KSOI라는 곳입니다. KSOI 이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기관 둘, AC, BC 이렇게 해서 6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수도권 121석이죠. 여기에서 무난한 승리, 뭐 이건 A씨라는 사람이 얘기했더군요. 그거는 이제 경기 부천병의 뭐 차명진 후보,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망언 등 이딴 막말 시리즈가 중도 무당층의 통합당 선택을 최종 포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총선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자 구도가 된 것도 통합당에게는 불리하다. 그 다음에 엄경영 씨가 누구 시대정신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은 2016년 총선 때는 3당인 국민의당이 수도권 20군데 안팎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결과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지역인 서울, 강북, 관악 등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엔 통합당의 수도권 의석이 20대 때인 35석보다 적은 20석 안팎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감히 주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변자 모두가 비례정당 의석까지 합하면 민주당이 21대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할 것이다. 모두가 그랬답니다. 모두가. 6명 모두가. 지금 여당 누구죠?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 편드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에 130석을 확보해서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과반 의석이 가능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권심판론을 포함한 이슈가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심판론의 상당 부분 분치를 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금 이것이 상당수의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권심판론을 덮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최근 한 달 사태고요. 정권심판론은 3년의 일입니다. 정권 3년 차에 치러진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심판론이고 제가 보건대는
조사를 하면 뭐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 야당 심판론은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역시 정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한다. 그 점은 명백하다. 적어도 중도와 야당 지지표는 그렇다. 중도표까지도 그렇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저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물어본 결과로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한 달 정도의 코로나 사태가 3년의 정권 실정을 덮지는 못한다. 그건 제가 주변에서 능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분위기입니다. 호남 전체가 28석입니다. 28석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전북 군산, 그 다음에 전남 순천, 그 다음에 전북의 남원 임실 순창, 요 한 세 군데 정도를 빼고서는 거의 싹쓸이 분위기입니다. 이 세 군데도 지금 어찌 될지 모릅니다. 싹쓸이 분위기죠. 근데 28석입니다. 근데 영남, 제가 보건대는 거의 통합당 싹쓸이 분위기입니다. 영남, 잘 아시다시피 부산 18석, 대구 12석, 그 다음에 울산 6석, 그 다음에 경북 13석, 그 다음에 경남 16석 해서 모두 65석이 걸려 있는데 이 65석 중에 60석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호남에 비해서 영남의 덩어리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남에서 60석 이상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어차피 충청, 세종, 그 다음에 강원 이거는 대략 반반 나눠 갖는 게 그 과거의 관행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수도권 121석인데 이 수도권 121석을 과연 민주당 주장대로 90석 플러스 알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대 때 35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35석은요, 잘 아시지만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말 거의 그 파동 정도가 아닌 공천에 거의 그냥 온갖 악습이 다 동원된 진박 논란까지 포함한 그런 결과로서 치른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도 수도권에서 35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물론 약간의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 공천 파동이 과연 지난 4년 전의 공천 파동에 비견될 만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제 주변의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35석보다는 더 할 것이다 라고 하면 35석과 60석만 합쳐도 95석입니다. 지역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 충청, 강원 이런 중부권 절반 정도 가져간다고 치고 쪼고 하면은 제가 보건데 글쎄요. 과연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과반? 민주당 과반?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곧 결론이 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2016년엔 그렇게 또 여당 편을 들더니 여당 편을 들어서 그때 새누리당 편 들어서 결국은 온갖 오보를 내는데 앞장섰던 것들이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여당인 민주당 편을 들어서 뭔가 여론을 저는 호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이번 전망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건 이제 한 2, 3일 있으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도 또 여당 편을 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당은 곧 뭡니까? 정부랑 같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관련한 발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젝트가.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이번마저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틀린다면, 많이 틀린다면, 그렇다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4.15 총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정말 문을 닫아야 되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월간조선이 정치평론가들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고 이제 거기서 인터뷰할 때 저보고 미래통합당, 물론 공천파동이 있기 전입니다. 있기 전이지만 그때 저보고 미래통합당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140 내지 145석을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저도
자신이야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자, 이틀 뒤의 총선 투표,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을 지지하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든 내가 찍으면 일당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총선, 그때 꼭 어느 당을 찍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